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5월달 미국 NDA 신청 이후에 유럽, 아시아 허가 신청까지도 연속해서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시간에 34,000원 회복을 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장 이후에 미증시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8일 이후에 은행주들의 어떤 이 파산의 소식으로 미국에 이어서 스위스, 독일,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방크까지 이어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위기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실리콘밸리 은행 관련되는 부분에 매입 관련되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은 나스닥이 0.47% 상승, 다우 지수 같은 경우 0.66% 상승, S&P 500 같은 경우 0.57% 상승이고요. 중소형 중심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97%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만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PCE 지표가 이제 월말에 발표가 될 예정이죠. 자, 오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수급 영향에서 가장 두드려지는 모습은 1월달, 2월달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3월달에는 은행권의 위기들로 환율이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일단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도, 선물까지 이제 매도하는 흐름을 오늘도 좀 보였는데요. 이 기관들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는 금융투자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고 거래소에서는 이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왔죠. 자, 개인들이 코스닥 중심에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코스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정도로 상승률이 높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이 4천억 이상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 코스피는 하락세였고 코스닥은 상승 반전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두 번 가까이 좀 많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이 상승 종목 수보다는 한 300개 가까이 좀 더 많은 어떤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와 주도주 관련되는 부분에 매기가 계속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자, 원달러율 같은 경우에는 7원 20전 정도 올라서 1301원 50전 이렇게 다시 또 1300건 위로 환율이 올라오는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에 부담을 주는 어떤 흐름을 보였고요. 자, HLB는 34,000원이 정말 중요한데요. 종가로는 이제 33,950원으로 살짝 이탈됐는데 시간에까지 포함하면 34,100원을 좀 지켰습니다. 오늘 분봉으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한 34,000원대 위로 갔다가 5장에 이제 지지를 못하고 이제 종가가 조금 이제 빠져서 끝났는데 시간에는 좀 이제 살려서 올렸죠. 자,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좀 보였고 기관들이 현물에서는 금요일에서 좀 매도를 좀 보였죠. 그리고 장중에 어떤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매도와 연관되는 어떤 이제 프로그램 쪽은 목요일부터는 3일 연속 일단 매도를 하면서 수급상의 압박이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어떤 흐름들 보이죠.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은 3.88%인데요. 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사실 ADX 추세 강도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르다가 50 위까지 지금 못 오르고 결국 2월 달에 어떤 이 고점과 지금 3월 달의 고점이 짧지만 쌍봉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요게 이제 돌파가 되어야 이제 추세의 어떤 부분이 강화되면서 상승세가 강해지는데 이 거래량이 없지만 21선 부근에서 지지도 좀 갭다운으로 안 되면서 밑꼬리 정도만 나왔죠.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34,000원대의 어떤 박스권 하단 그리고 새로운 어떤 밑단의 어떤 이전의 어떤 박스권으로 다시 또 복귀를 또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34,000원대를 확고하게 좀 지지하면서 거래량의 어떤 유입들이 또 3월달 들어서 양봉을 연이어서 나올 때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전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거래량대보다는 좀 많아야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역부족이다 보니까 지난주부터 보면 4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4만 원대 부근의 어떤 고점을 인식하면서 돌파를 못하고 그대로 이 3만 원대 중반 이하까지 내려온 어떤 흐름들을 오늘도 좀 이어갔다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봉상에 보시게 되면 지금 6주 이상의 일단 상승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윗꼬리가 이제 4만 원 부근에서 나오는 흐름이고, 결국 이 4만 원이라는 라인들 자체를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서 보면 이렇게 연봉의 시가로 눌러주는 어떤 흐름들이 2021년, 2022년에도 계속된 나 있는 어떤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어떤 2월달도 그렇고 3월달 그렇고 저항대 인식을 나름 이제 강하게 좀 해주는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이제 그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관련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이미 좀 지났죠. 20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이 있으니까 이제 봄에 한다는 부분일 거고요. 자, 유럽에서 최대 규모의 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크게 하는 거는 뭐 이게 바이오 USA도 있고 1월 달에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가 가장 뭐 학회 쪽에서는 관심이 가고요. 암쪽으로 보면 뭐 AACR이라든지 아스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이제 유럽에서 펼쳐지는 에스모가 있죠. 이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지금은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 쪽이 좀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19세기만 하고 195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유럽의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전 세계를 좀 주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어떤 제약 바이오가 이제 유럽을 좀 제끼면서 이제 주도권을 이제 헤게몬을 좀 잡아왔는데요.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뭐 이 노바티스라든지 로슈 같은 빅파마들이 있는 그런 어떤 위치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유럽에도 이제 있습니다만 이 바이오 유럽 그 스프링 관련되는 부분을 통해서 이 HLB의 미국 100% 자회사죠. 엘라바 테라피틱스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본격적인 유럽 상업화 방안을 뭐 해배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미국의 FDA다가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맘과 이 리보세라님의 병용 관련되는 간암 1차 치료제 관련되는 NDA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NDA 신청을 넣고 나면 연이어서 곧바로니까요, 유럽에 대해서도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 지금 이제 회사의 어떤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는 직접 판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직판을 통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얻을 수 있고, 유럽까지 하기에는 이제 재무적인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이제 유통망을 통해서 파트너십으로 수수료를 주면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이제 유통을 하게 되면 뭐 기술 이전 전략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다수의 어떤 잠재적 파트너사와 원활한 유통망 확보를 위한 뭐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렇게 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미국 NDA 신청에 직접적인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고, 그 외에 어떤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못 내는 게 올해 그 HLB 주가를 보면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유럽 관련되는 부분들도 연속된 어떤 호재로 인식할 수 있는데, 이 미국의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에 직접적인 기사가 가장 크고, 이거 이후에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 관련되는 부분까지 연속성을 좀 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미국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수로 지금 판단이 좀 이 부분들은 안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용의 이제 CTO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에스모에서 9월 달에 삼성 발표 이후에 여러 이제 지역 전문의로부터 간암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치료제가 나오면 굉장히 좀 관심이 높죠. 그만큼 치료제가 많지가 않고 기존의 어떤 치료제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많은 어떤 이제 문의라든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바이오 유럽 스프링 관련해서 3월 20부터 20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열렸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요 관련되는 기사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필리아는 사실 이제 HLB 직접적인 어떤 부분 아닙니다만 이 스웨덴 비베스트로부터 이 도입을 해서 아필리아 어떤 판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삼자에게 이전할 어떤 계기다 이렇게 지금 했기 때문에 이 상업화 관련되는 나름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분들에 대한 판권 이전을 지금 검토한다는 모습으로 그러면 이제 상업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리보세라늄에 좀 더 이제 집중하겠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비베스토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 파클리탁셀을 개량한 2세대 이제 물질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난소암 치료제를 허가를 받았고 2020년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좀 기대를 했죠. FDA 어떤 관련 신청도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작년도에 독일에 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후에 여러 국가들의 어떤 진출 소식이라든지 절차가 조금 이제 철회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리보세란인가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 임상도 계획했는데 자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조금 이제 변경이 좀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이제 불투명한 아필리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거보다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미국 출시 관련되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하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리보세라님은 중국 쪽에서는 뭐 지금 위암이라든지 간암 쪽에 일단 판매가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5월달 FDA에 NDA 신청에 가장 이제 주력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오늘도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금요일보다는 이제 수량 자체는 좀 줄었고요. 자 23일 기준으로 공매도 이제 잔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더 느는 모습.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보면 상한 어떤 주수가 좀 더 체결 주수보다는 금요일에 비해서 좀 높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중국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양봉이 나오고 이틀 조정에 오늘 또 3.79%짜리의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어떤 수급은 나름 이제 5월달 ND 신청 예정의 어떤 기대감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제 차트에서 HLB가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자 21선 부근에서도 지금 밑거리가 좀 나타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몸통의 어떤 짧은 흐름들 연봉의 시가가 이제 34,55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데 연봉이 나왔을 때는 얼만큼 빠르게 이제 양봉으로 이번 주에 이제 회복을 해주느냐. 결과적으로 이제 가격 조정까지 좀 나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으로 그냥 차라리 가는 게 낫죠. 36,000원 위에서. 그래서 또 시간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겪지 않으려면 이 양봉을 낼 때 이번 주에 이제 하수 목금 안에 올라가고요. 다시 34,000원 위로 올라가서 중위급 가격 36,000원대 7,000원대로 올라가서 이 돌파 시도를 다시 해야 되는 흐름들의 어떤 교두부를 이번 주에 잡는지 이 부분 좀 중점하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